한국? 거기까지 너도 가야 해? 거기 완전 후지다던데. 너네 아빤 겨우 한국 지사밖에 못 간대? 우리 아빤 중국 지사 가는데. 중국 같은 큰 나라가 커리어에 더 도움된다던데? 프랑스의 한 학교 교실. 푸른 눈의 소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언뜻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 목소리는 무척 자랑스럽고도 당당합니다. 그들 중 몇몇은 부모님이 여러 나라에서 일하는 경력을 자랑하며 서로 더 잘 나가는 나라에 발령나 떠난 부모님을 내세우며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인식 차이,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 부모님의 위치가 자랑거리로 여겨지는 풍경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 오늘의 주인공도 조용히 그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대화가 오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마르탱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리옹에 사는 평범한 10대 소녀죠. 어릴 때부터 자란 이 도시와 학교, 그리고 친구들까지 제겐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에요. 부유하고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매일 아침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저녁엔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반복되죠. 저는 가끔씩 친구들끼리 모여 미래에 대해 얘기해요. 난 파리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갈 거야. 나는 더 큰 나라로 갈 거야. 뭐 이런 식이죠. 서로가 원하는 미래가 비슷해서 그런지 우리에겐 별로 놀랄 일도 없고 매일이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일상에 아주 큰 파장이 찾아왔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인 엘렌이 갑자기 한국으로 이사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아니, 엘렌이 이사를 간다니? 그것도 한국이라니요.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죠. 무슨 한국이야? 갑자기 그 먼 나라로 가다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고 물었어요. 엘렌의 아버지가 IT 업계에서 일하시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서울지사로 발령이 나서 가족 모두 이사를 가야 한대요. 한국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고작 K-팝이나 몇몇 한류 영화 정도? 아, 그리고 김치?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엘렌이 과연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됐어요. 한국이 안전할까? 문화가 너무 다르지 않을까? 치안은 괜찮나? 하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엘렌 역시 처음엔 떠나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학교와 친구들, 익숙한 프랑스를 떠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엘렌은 생각이 많이 바뀐 듯 했어요. 엘렌이 한국으로 간지 몇 달이 지나고 엘렌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얘기해줬어요. 메시지로 매일 서울의 모습, 학교, 새로운 친구들 얘기를 보내왔어요. 엘렌은 우리가 걱정한 것과는 다르게 한국에서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 진짜 여기 와서 봐야 해.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이라니까. 라고 했을 때 엘렌에게서 그 흥분과 설렘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엘렌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우리도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엔 무심코 그래, 우리도 다음에 꼭 한국으로 놀러 갈게. 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나하는 엘렌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 친구들끼리 모이면 저희는 매일 엘렌과 한국 얘기만 하게 됐고 엘렌이 보내주는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도 가서 직접 경험해볼까? 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죠. 사실 이런 계획을 부모님께 처음 말씀드릴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저희들끼리 그 먼 한국이란 나라까지 가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엘렌에게 그곳에서의 생활이 점점 흥미롭다는 얘기를 들을수록 저와 제 친구들은 마음을 굳히게 되었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얼마나 다르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 직접 가서 느껴보는 게 좋겠어.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 엘렌을 만나기 위해 한국행을 여행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다들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여행 준비를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사실 한국에 가기 전까지도 한국에 대해선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먼 나라에 있는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을 다녀온 뒤인 지금,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선택이 저와 친구들 인생에서 엄청난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우리 모두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길고 긴 비행시간이 지나가고 서울에 도착한 순간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기대 이상이었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가 그동안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은 한눈에 봐도 깔끔하고 체계적인 분위기였고 안내문 또한 한국어와 영어 불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적혀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공항 밖 풍경 또한 밝고 활기찬 분위기,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며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가득했어요. 고맙게도 엘렌이 공항으로 마중 나와서 우리를 환영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반갑기도 하고 또 어딘지 모르게 더 성숙해진 느낌이었어요. 엘렌이 마치 서울이 자신만의 무대인 양 자연스럽고 여유롭게 우리를 이끌었죠. 우리는 이제 KTX라는 걸 타고 이동할 거야. 엘렌이 말했을 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고속열차가 뭔지 알기는 했지만 프랑스에서도 직접 타본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친구들과 열차를 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하게 됐어요. 객실은 넓고 쾌적했고 모든 게 굉장히 깨끗했어요. 게다가 내부 공기도 상쾌하게 느껴졌고 좌석은 고급 소파처럼 편안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 짐을 아무렇게나 놔두고도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다는 거였어요.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하면 바로 도둑 맞았을 텐데 말이죠. 저는 그 풍경이 너무 신기해서 한참 동안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곳은 엘렌의 새로운 학교인 국제학교 기숙사였습니다. 거기서 저와 친구들은 또 한 번 크게 놀랐어요. 기숙사라고 해서 프랑스의 일반적인 침대와 책상만 있는 학생 기숙사를 떠올렸거든요. 딱 필요한 사이즈의 작은 방에 기본적인 가구만 있는 그런 모습이요. 그런데 엘렌의 기숙사는 제가 상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문에는 최첨단 전자도어락이 있고 방 안엔 공기청정기와 옷을 관리해주는 스타일러까지 다 갖춰져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학생들 기숙사 맞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고급스러웠어요. 친구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와, 여기는 정말 신세계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죠. 저녁이 되자 엘렌이 우리를 기숙사 내에 있는 학생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저녁을 먹자. 며 환하게 웃는 엘렌 뒤를 따라가니 마치 레스토랑처럼 갖춰진 식당이 나왔어요. 저희는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제대로 맛보게 되었어요. 불고기, 잡채, 김치 같은 음식들이 나왔는데 한 입씩 먹어보기도 전에 너무 설레서 무슨 맛일지 기대됐어요. 첫 입을 먹자마자 저와 친구들 모두 정말 놀랐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를 연발하면서 친구들과 감탄하기 바빴어요. 특히나 한국 음식의 특유의 맛은 프랑스 음식과는 확연히 다른 맛이라 너무 새로웠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식사가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무료라고?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더니 엘렌이 웃으며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원해줘 라고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학생들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에 친구들 모두 감동받았죠. 엘렌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이 나라를 소개해주는 이유를 점점 이해하게 되는 기분이었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왠지 모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된 것 같았어요. 예상치 못했던 면모들, 그리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세심함이 저를 사로잡았던 거죠. 와, 엘렌이 여길 정말 잘 적응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러나 사실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며칠 후에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그 사건이 벌어진 건 우리가 서울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즈음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외출 준비를 하던 중 작은 사고가 벌어졌어요. 일어나자마자 안경을 침대 옆에 두었던 걸 깜빡하고 실수로 밟아버린 거예요. 렌즈가 한쪽이 쏙 빠져서 땅에 나뒹굴고 안경테도 조금 휘어버렸죠.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시력이 나쁜 저로서는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안경을 새로 맞추려면 보통 몇 주가 걸리고 가격도 꽤 비싸서 이런 일은 정말 큰일이었어요. 저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었죠. 그때 옆에서 엘렌이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한국에서는 안경 맞추는데 30분이면 충분해. 가격도 저렴하고.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믿기 힘들었어요. 30분이라니 그게 가능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엘렌을 믿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그녀를 따라 근처 안경점으로 가게 됐죠. 안경점에 들어서자마자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놀랐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의 다양한 안경테들이 한가득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프랑스의 안경점과 비교하면 여기의 규모와 시스템이 정말 현대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너무 친절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설명해주고 안내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직원은 곧바로 시력 검사를 시작했어요. 거기서도 한 번 더 놀랐죠. 별도의 예약도 필요 없고 대기 시간도 없이 바로 검사를 진행하다니요. 제가 프랑스에서는 시력 검사를 하려면 한참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여기선 그야말로 순식간에 검사가 끝났어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도 빠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정말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새 안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안경은 제게 꼭 맞았고 디자인도 세련된 것이 많아서 고르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가격. 프랑스에서는 안경 하나 맞추려면 보통 몇 배의 비용을 각오해야 하는데 여기에선 그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더군요. 저는 감탄과 충격이 뒤섞인 채로 새 안경을 받아들었어요. 가게를 나와서 엘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일 수가 있어? 엘렌은 웃으며 말했죠. 한국은 이런 부분에선 정말 실용적이고 빨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거든. 엘렌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로 한국은 사람들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편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단지 편리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주력하는 나라 같았어요. 그날 저는 단순히 새 안경을 얻은 것 이상의 무언가를 경험했다고 느꼈어요. 이곳에서의 서비스는 효율성과 실용성의 끝을 보여줬고 그 속에서 저 자신도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경험이었고 그 덕에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제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건 하나가 저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한국의 모습을 알게 되었고 그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엘렌은 우리를 서울의 번화가로 데려갔어요. 저는 솔직히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리는 어두웠지만 눈부신 네온사인과 거리마다 들려오는 음악 소리, 거리 공연을 펼치는 사람들 덕에 어디를 봐도 활기로 넘쳤어요. 사람들은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북적였고 모두 자유롭게 즐기고 있었죠. 이 낯설고도 활기찬 밤의 풍경을 보며 저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밤이 되면 혼자 거리를 걷는 게 불안할 때가 많아요.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그 조심스러움이 여기에선 조금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사람들은 한밤중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누비며 서울의 밤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은 정말 안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낯선 환경 속에서 걷고 있는 제 자신이 뭔가 대단히 새로운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날이 갈수록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어디를 가도 편리한 교통 시스템, 다양한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까지 이곳은 단지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저를 환영해주는 또 하나의 집 같다는 느낌마저 들었죠. 엘렌과 함께 고즈넉한 산속 절을 찾아 조용히 명상에 잠기기도 했고 활기 넘치는 재래시장에서 다양한 물건을 구경하며 사람들의 일상을 가까이서 느끼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한국식 사우나도 경험했는데 그곳에서의 온기와 차분한 분위기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더군요. 하나하나가 모두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 경험들이 쌓일수록 제게 한국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나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의 시간이 무한정 이어질 수는 없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자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엘렌과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우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엘렌은 우리를 다시 한국에 초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이곳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하나하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버렸기 때문에 그걸 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죠.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그 나라의 다양한 모습들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놀라움과 감동을 주었고 서울의 구석구석을 탐방하며 마치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는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서울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흥미로운 밤거리뿐 아니라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해줬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기술적으로 대단하고 놀라웠지만 그중 교통 시스템이 최고였어요. 프랑스에서는 각종 교통수단을 번갈아 타고 다니려면 티켓이 여러 장 필요하지만 여기선 교통카드 하나로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버스와 지하철이 매우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고 역마다 편리하게 배치된 스크린 도어, 세세한 정보가 가득한 안내 시스템까지 그 편리함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간 불편함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곳에선 새롭게 다가오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편리한 일상을 위해 이렇게 섬세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도 한국 생활의 큰 즐거움이었어요. 프랑스에서라면 한식당은 고급 레스토랑에 속하고 메뉴도 한정적이라 자주 먹을 수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음식들이 참 다양했고 쉽게 맛볼 수 있었죠. 전통시장에만 가도 음식을 한 종류만 파는 게 아니라 가짓수도 정말 많았고 각기 다른 요리들이 다채롭게 차려져 있어서 매번 어디서 뭘 먹을지 고민하게 되곤 했어요. 그날의 기분에 따라 한식을 골라 먹는 것도 정말 큰 즐거움이었죠. 길거리 음식도 신기한 것들이 많아서 어딜 가든지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한참을 구경하다가 조금씩 사 먹기도 했어요. 떡볶이, 호떡, 핫도그처럼 프랑스에서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간식들이 많았는데 그 맛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참 정겹고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또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서 더욱 흥미로웠어요. 엘렌과 친구들과 함께 인사동이나 경복궁 같은 곳을 방문하면 마치 몇백 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오래된 기와집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거리에는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 건축물들은 자연과 하나 된 것처럼 느껴져서 프랑스의 건축과는 또 다른 멋이 있었어요. 그러다가도 곧 현대적인 건물과 조명으로 가득한 거리에 서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것 같은 감각이 들었죠. 저마다 다른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 서울은 어디를 가도 색다른 매력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경험들로 하루하루가 채워지다 보니 한국에서의 생활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 익숙해질 즈음 슬슬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왔어요. 헤어질 때가 다가올수록 엘렌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날 엘렌과 함께 사진을 찍고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죠. 엘렌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꼭 다시 오라며 굳게 약속했어요. 저 역시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 느낀 모든 순간과 이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또 언젠가는 꼭 돌아오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프랑스로 돌아온 후 다시 익숙한 일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그 편리함과 따뜻한 기억들이 자꾸만 떠오르더군요. 교통카드 한 장으로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던 서울의 생활, 밤에도 안심하고 거닐 수 있던 번화가,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로 가득했던 시장의 풍경까지 모든 게 계속 떠오르고 그리워졌어요. 그렇게 저는 저만의 작은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그곳에서 또 다른 추억을 만들겠다고요. 단지 여행을 목적으로 온 방문객으로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삶의 한 조각을 온전히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한국에서 느낀 모든 순간이 이제는 저의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친구를 만나러 온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새로운 꿈을 주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었죠. 이젠 이 모든 이야기가 엘렌의 이야기가 아닌 제 인생에서 중요한 장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돌아갈 날을 고대하며 저는 이 꿈을 가슴에 품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의 한국에서의 미래도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요즘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 이민을 꿈꾸는 서양 청소년,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